할머니, 저 이제 게임 안 할게요. 스마트폰 중독 손자를 3개월 만에 바꾼 기적의 교육법. 할머니, 제발 그만해요. 짜증나게. 68세 김순자 할머니가 10살 손자 민준이에게 들은 말입니다. 할머니가 뭘 했길래 손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게임하는 손자의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 할머니가 3개월 후에 같은 손자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할머니, 저 이제 게임 대신 책 읽을래요.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던 손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민준이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고, 밥 먹을 때도 한 손에는 수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30분씩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민준아, 변기에서 떨어져라고 소리쳐도 잠깐만요. 이번 판만 끝내면 돼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처음에는 할머니도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제대로 안 벗고 바로 게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민준아, 손 씻고 와 라고 해도 대답이 없어요. 게임에 완전히 빠져서 할머니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밤에도 게임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민준아, 숙제는 했니? 라고 물어보면 네, 했어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눈은 계속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숙제는커녕 교과서조차 펴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워서 민준이 가방을 확인해봤는데 알림장에는 숙제 수학 문제집 2025쪽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집은 깨끗한 상태였어요. 민준아, 이게 뭐야? 숙제했다고 했잖아? 아, 그거 내일 해도 돼요. 선생님이 안 보신다고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민준이를 보며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게임 중독은 민준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어요. 민준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할머니, 5분만요. 하지만 5분은 30분이 되고 결국 지각을 하게 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민준이의 식욕이 없어진 거였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도 배 안 고파요라고 하면서 게임만 계속했어요. 민준이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지우가 놀자고 전화 왔는데 귀찮아요. 게임이 더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커졌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함께 뛰어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할 뿐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 민준이가 이상해졌어요. 게임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성적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손자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다 잘해줬는데.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다 들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가 뭘 해도 우리 민준이는 착하다라고만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손자를 미워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규칙도 가르쳐 주시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잠깐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런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육아 이야기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손자, 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조부모님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우리 손자도 똑같아요. 이런 방법 써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김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민준이를 변화시켰는지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사랑으로 해준 모든 것들이 손자를 망쳤다는 말을 들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민준이가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빨리 자야지. 할머니, 조금만요. 이번 판만 끝내면 돼요. 하지만 조금만은 새벽 4시까지 계속됐어요. 다음 날 민준이는 지각했고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다고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할머니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민준이가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혼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저는 숙제 다 했어요.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하셔서 그래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민준이가 일주일째 숙제를 하나도 안 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한다는 거였죠. 민준이가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서 몰래 게임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압수했는데 게임 앱이 여러 개 깔려 있더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면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혼내자니 손자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고 그냥 두자니 계속 나빠질 것 같고 그날 밤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민준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대로 키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자녀들도 키웠지만 손자를 키우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시대도 달라졌고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도 예전과는 달랐거든요. 할머니는 먼저 도서관에 갔어요. 손자 교육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서점에 가니 책이 너무 많았어요. 스마트폰 중독 아이 구하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디지털 네이티브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책들을 읽어보니 너무 어려웠어요. 전문 용어도 많고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쓴 내용들이라 할머니가 이해하기 힘들었죠.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도서관 사서님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엇을 찾고 계세요? 손자 교육에 관한 책을 찾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러시면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릴게요.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이요? 네. 요즘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강의예요. 주 2회, 2시간씩 4주 과정으로 진행돼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첫 번째 수업에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15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동심리 전문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허용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딱 자신의 이야기였거든요. 사랑은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손자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할 때 우리 민준이가 하고 싶다면 해라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게임 시간을 정하고 지키자라고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선생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경계가 필요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알아야 안정감을 느껴요. 하지만 너무 엄하면 손자가 할머니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어요. 일관성 있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조부모를 더 신뢰해요. 규칙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 원칙 일관성. 한 번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키기. 할머니가 오늘은 허용하고 내일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됨. 이번만 특별히라는 말은 금물. 두 번째 원칙 대안 제시.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이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시하기. 아이가 원하는 것에 건전한 대안 찾아주기. 세 번째 원칙 감정, 인정. 게임하고 싶구나. 할머니도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기.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한 후 규칙 설명하기. 할머니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워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바로 적용해보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또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게임하고 싶구나. 할머니도 알겠어.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할머니와 다른 말투였거든요. 응,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게임 시간을 정해보자. 하루에 1시간만 하는 걸로 약속하면 어떨까? 싫어요. 왜 갑자기 그래요?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민준이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배운 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민준아, 화나는 거 할머니도 알겠어. 하지만 그런데 민준이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첫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할머니는 속상했지만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이야기해봤어요. 선생님, 제가 배운 대로 해봤는데 손자가 화만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이가 당황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저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부모님의 진심이 전해지면 아이도 받아들이게 돼요. 선생님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갑작스럽게 규칙을 만들어서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다음 날 할머니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어제 갑자기 그래서 놀랐지? 미안해. 먼저 사과부터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거든. 손자를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민준이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할머니가 공부를 해요? 응. 도서관에서 할머니들이 손자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할머니도 민준이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고. 민준이는 조금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민준이가 할머니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민준이에게 더 도움이 될지 알고 싶어서. 민준이는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공부한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할머니, 정말 저 때문에 공부해요? 그럼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준이에게 더 도움이 될지 배우고 있어. 할머니의 진심이 전해졌나 봐요. 민준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게임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다른 것이요? 응.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 말이야. 민준이는 처음으로 할머니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는 3번째 수업에서 배운 함께 정하기 방법을 사용했어요. 민준아, 그럼 우리가 함께 정해볼까?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하는 게 좋을까? 5시간. 5시간이면 하루 종일이네. 그럼 다른 것들은 언제 해? 다른 것들이요? 응.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할머니랑 이야기도 하고, 밖에서 놀기도 하고. 민준이가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3시간? 3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할머니가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어린이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좋다고 하시더라고. 1시간은 너무 적어요.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떨까? 대신 조건이 있어. 민준이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건이요? 응. 숙제를 먼저 끝내고 나서 게임하기. 그리고 할머니가 정해준 시간에 끝내기. 이 2가지만 지키면 1시간 30분 해도 돼.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 동안 약속을 잘 지키면 주말에는 추가로 30분 더 할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약속을 안 지키면 다음 날은 게임 시간이 줄어들어. 할머니는 전문가에게 배운 보상과 결과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제가 약속을 잘 지키면 일요일에는 2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민준이가 똑똑하네. 4번째 수업에서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대안 활동이었어요. 단순히 게임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시간에 뭘 할지 제시해줘야 한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게임 말고 뭘 하는 게 재미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팽이치기 이런 걸 했는데 할머니, 그건 너무 옛날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걸 함께 찾아보자. 어떻게요?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민준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야. 할머니와 민준이는 함께 도서관에 갔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재미없어 했지만 로봇에 관한 책을 발견하고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로봇 만들기 재미있어 보여요. 그래. 그럼 이 책을 빌려가자. 집에 와서 할머니와 민준이는 함께 책을 읽어봤어요. 할머니는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민준이가 설명해 주는 걸 열심히 들어줬어요. 할머니, 이 로봇은 이렇게 움직여요. 우와. 민준이가 설명해 주니까 할머니도 알겠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그동안 할머니는 민준이의 관심사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주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민준이가 게임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대응했어요. 민준아, 약속한 시간이 지났어. 할머니, 조금만요. 이번 판만 끝내면 돼요. 아니야. 약속은 약속이야. 내일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민준이가 울면서 화를 내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그 대신 내일은 또 할 수 있어 라고 희망을 주었죠. 2주째 되던 날, 드디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스스로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이제 게임해도 돼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우와, 민준이가 스스로 숙제를 다 했구나. 정말 대단해. 민준이도 뿌듯해했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럼 이제 1시간 30분 동안 게임해도 돼요? 그럼 약속을 지킨 민준이니까 당연하지. 그날 민준이는 정말로 1시간 30분 후에 스스로 게임을 끝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에게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게임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로봇 만들기에 빠져서 할머니와 함께 간단한 로봇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도서관에서 빌린 과학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민준이 이야기해봐. 민준이는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민준이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게임 시간이 줄어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중력이 좋아진 거예요. 숙제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기 시작했고, 학교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민준이의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민준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숙제도 꼬박꼬박 해오네요. 집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배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떤 날은 게임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오늘은 책 읽을래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였어요. 할머니, 저 이제 게임보다 할머니랑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이야? 네.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함께 뭔가 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민준이는 이제 친구들과도 더 잘 어울리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로봇 만들기 동아리에도 가입했고,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과학관에 가기도 했어요. 민준이의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고마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민준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배운 방법들을 며느리에게도 알려줬어요. 나도 공부해서 배운 거야. 손자 교육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며느리도 할머니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워했어요. 이제는 민준이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할머니와 의논하게 되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조부모님들께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자신이 배운 방법들을 나눠주었거든요. 순자야, 너는 어떻게 민준이를 그렇게 변화시켰어?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데 도서관에서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지.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민준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민준이는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여전히 할머니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답니다. 게임도 적당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할머니와의 대화를 즐기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울 게 없는 건 아니구나. 손자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거였어. 김순자 할머니의 성공 비결 정리.
1점. 일관성 있는 규칙, 한 번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2점. 대안 활동 제시, 단순 금지가 아닌 건전한 대안 찾아주기. 3점. 감정 인정과 소통, 아이의 마음 먼저 이해하고 대화하기. 4점. 꾸준한 칭찬과 격려, 작은 변화도 크게 인정해주기. 5점. 조부모, 자신의 성장, 시대에 맞는 교육법 배우기. 여러분도 손자, 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